선거는 어떤 수법으로 자행됐을까요? 첫째,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투표수를 조작합니다. 다음은 한 지역구에서 투표된 수백 개의 투표지들이 전자개표기를 통과하면서 스캔되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무작위로 기표가 왔다 갔다 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지금 스캔되는 투표지들은 모두 민주당 후보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민주당 후보에게 기표된 100장이 넘는 투표지 연속 스캔 장면에서 여러분은 이른바 바이든 스파이크라고 불리는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일어난 괴이한 사건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2020년 미국 대선 당일 경합주인 위스콘신과 미시간에서 자정 무렵 중단되었던 개표가 다음날 새벽 4시와 6시 사이에 다시 재개되면서 갑작스럽게 바이든의 득표수가 치솟는 이상급등 현상이 목격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미국에서 일어난 비슷한 사건은 통계 법칙을 거스르는 것으로 선거 조작이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이미 분류된 표를 재확인하는 장면도 아닙니다. 개표 매뉴얼에는 투표수 부풀리기 방지를 위해 이미 개표기를 통과해 분류된 투표지들을 중복하여 개표기에 통과시키지 말라는 경고문까지 적혀 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에 의하면 2020년 4.15 총선 당시 부여개표소의 참관인들은 전자개표기에서 더불어민주당 표가 실제보다 많이 나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의 항의에 못 이겨 개표사무원이 전자개표기에 연결된 노트북을 재가동했더니 민주당과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후보 간의 결과가 뒤바뀌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부여개표소의 여러 전자개표기에서 발생한 결과 당선자가 민주당에서 통합당 후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한 선관위 컴퓨터에 의해 조작된 목표 득표수에 맞춰 만들어진 위조 투표지들이 투표함에 투입되기도 합니다. 개표사무원이 측면이 붙은 일명 자석 투표지를 떼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투표자들이 각각 따로 투표함에 넣은 투표지들이 어떻게 이렇게 붙어서 나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개표소에서는 이렇게 은행 신권 다발처럼 빳빳한 투표지들도 나왔습니다. 투표소와 개표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친 투표지들이 어떻게 이렇게 빳빳한 상태일 수 있을까요? 선관위는 투표 조작뿐만 아니라 여론 조작을 통해 조작된 선거 결과를 대중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데 관여한다고 의심받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지에 QR코드는 투표를 한 유권자를 식별하고 투표지가 전자개표기를 통과하면서 어떤 유권자가 어떤 후보와 정당에 투표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선관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므로 유권자의 투표 성향에 대한 정보에 선관위가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것은 헌법의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됩니다. 선관위는 이런 비밀 정보를 여론조사 업체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여론을 원하는 방향으로 조작해왔다는 의심을 오랫동안 받아왔지만 이러한 혐의에 대한 사정기관의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 4.15) 총선 직후 대법원에 139건의 재검표가 신청됐지만 극소수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중 하나가 당시 현직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선거 결과에 항의하며 재검표를 신청한 민경욱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연수울입니다. 사전투표함을 개봉만 하면 정말 이것은 희상천외한 이상투표지들이 쏟아졌단 말입니다. 윤용진 변호사가 재검표에서 목격했다는 가짜 투표지들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여드린 개표장의 빳빳한 신권다발 투표지들은 재검표 현장에서도 대량 쏟아져 나왔습니다. 개표장에 나온 다른 접혀진 투표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투표관리관 도장에는 이름과 투표소가 정확히 찍혀 나와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인천 연수울 재검표에서는 이렇게 형태를 인식할 수 없이 뭉개진 투표지가 한 개 투표소 전체 1974장 중 절반이 넘는 1000장 이상 나왔습니다.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이 재검표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인은 이런 도장을 찍은 적도 심지어 투표일에 이런 투표지들을 본 적도 없다고 증언했지만 재판관인 대법관들은 그 증언을 무시했습니다. 인천 연수을 재검표에 참여한 인쇄 전문가의 증언입니다. 재판관 세 분한테 박준 변호사가 가가지고 이건 인쇄해서 제대로 거지 우리 국민들이 찍은 투표지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조재현이라는 그 대법관이 안 듣겠다고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이러한 투표지에 유권자들이 투표했다고 분명히 투표록에 기록이 되어 있었지만 재검표에서는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개표 이후 재검표 전에 투표함이 통과이 되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준비한 표는 만표 중에 박근혜 4,950표, 문재인 4,950표, 무효표가 50표고 나머지 이제 기타 표들이 50장 정도로 해서 지금 실험할 로 데이터는 박근혜와 문재인이 거의 1대1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모르겠다.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전혀 모르겠다. 아니 이렇게 가까이 봐도 알 수가 없다는 걸 보시. 예, 맞아. 일단 이 기계에는 문제가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제 표가 박근혜하고 문재인이 5대5면 미분류도 5대5로 나와야 되잖아. 왜냐면 랜덤이거든요, 미분류는. 그치? 특별히 박근혜한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게 아니라 똑같은 기준으로 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기준으로는 여기도 5대5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박근혜 표가 더 많이 나오는 거야, 훨씬. 박근혜 표가 훨씬 더 많이 나왔다고 일부러 보냈다는 거잖아. 가장 심각한 문제는 홈표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표에 엉뚱한 애들이 100장당 한 장만 들어가도 안 보여요. 얘가 30일, 미분량 개표 상황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5,167표, 문재인 4,738표로 박근혜 51.67%, 문재인 47.38%로 아니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떠한 숫자를 넣어도 결과는 51.6 대 47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크로스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데이터 아닙니까? 이 데이터가 분류하는데 정말 심각해요. 대박이다 이거. 여기서의 전자투표기는 전자개표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자개표기를 전자투표기라는 말을 써요. 우리나라도 전자개표기로 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전자개표기 같이 볼게요. 캐나다 정계는 중국이 캐나다 총선에 개입했다는 논란으로 시끄럽습니다. 이에 캐나다 총리가 사건 조사를 위해서 특별조사관을 임명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중국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베이징 이랑 특파원입니다. I will be appointing an independent special rapporteur who will have a wide mandate and make expert recommendations on combating interference. 자,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네, 미국 대선을 70여일 앞두고 해킹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리노이와 애리조나주 선거관리위원회가 러시아로 추정되는 외국 해커의 공격을 받은 데 따른 겁니다. 워싱턴에서 김범현 특파원입니다. 해킹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IP 주소 중 하나가 한때 러시아 해커 그룹이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러시아 해커 그룹의 소행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문제는 일리노이주에서 유권자 20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는 데 있습니다. 70여일 뒤 실시되는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 안보에 비상이 걸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투표가 실시되는 주의 경우 해킹 공격에 취약해 투표 결과가 조작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시와 견제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고 지금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일본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아베 총리가 국회를 해산한 뒤 실시된 지난해 10월 일본 국회의원 총선거. 시가연의 한 선거구 개표 결과 무효표가 1236표가 나왔습니다. 이전에 치러진 3번의 선거에서 무효표가 평균 500표 정도였던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집권 자민당 후보가 15,000표 이상 차이로 승리하면서 이 무효표 문제는 아무 일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묻힐 뻔했던 진실은 3개월이 지나 내부 제보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파견됐던 부근 시 직원 3명이 짜고 꾸민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서도 여러분들 선거 관리는 무결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들에 의해서 이런 국지적인 부정이 당연히 일어나고 발생할 수 있다는 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다 드러나고 있는 일이라서 선관위를 감시 견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선관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적인 방식이 전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선관위를 건드릴 수 없었다는 겁니다. 개표를 마쳤는데도 투표자 수보다 개표용지가 500표 이상 차이가 나자 여분으로 가지고 있던 백지 투표용지를 몰래 포함시켜 숫자를 억지로 맞춘 겁니다. 確認できませんでしたという職員からの返事が聞いて、これはもうダメだということに思って、もう気が動転してしまって非常に焦ったと。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백지 투표용지로 엉터리 개표를 마친 뒤 진짜 투표함 1개가 발견된 겁니다. 조작이 탄로날까 불안했던 이들은 결국 함에 들어있던 진짜 투표용지를 불태워버리기까지 했습니다. 選挙の適正な執行というところでほんまにご迷惑かけたり信用失墜になるようなことをしてほんまに申し訳ないと思ってますがもう謝るだけです。 아예 투표함, 개표함 자체를 하나를 아예 그냥 빼돌려 버리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엄청나죠. 그래서 이 무효표를 만들고 무효표를 전자개표기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투표 결과를 조작하는 것은 실제로 가능한 일이다. 황보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총선 무효표가 130만 표 나왔는데 이게 역대 총선 최다입니다. 이거는 이전에 나왔던 거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이거 지금 컨테이너 박스 안에 쌓아놓고 방치된 투표지들도 발견됐습니다. 한적한 컨테이너 창고는 선관위 사무실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관리나 감독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봉인 도장이 반만 찍히거나 도장을 다시 찍은 투표 상자,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공인되지 않은 투표 도장이 찍혀있는 투표지가 3,000장이나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투표지를 삼립방 상자에 보관한 것도 있었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어떻게 이렇게 무성의하게 보관할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투표를 했는데 시간이랑 투표용지를 비교해 보니까 4.7초마다 한 명이 투표를 한 셈이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외신 기자 중에 조슈아 필립이라는 기자가 중국과 북한이 우리나라 정당과 연계돼서 굉장히 대한민국이 위협받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그 인식에 여러분들은 동의가 안 되잖아요. 근데 대통령은 실제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민주당이 북과 연계된 방식의 이제 인적 구성을 그렇게 짜기 시작하고 실질적으로 북과 연계됐다는 판단을 하게 된 거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은 이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이 민주당을 이거 어떻게 청산해야 될까를 고민해 보니까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 대통령은 느끼는 게 있었던 거고, 그 선거하기 이전에 이미 국정원에서 선거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이 조작이 가능하다는 보고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잖아. 민주당 애들이 국정원 수사권 박탈해버렸잖아요. 수사권 있어도 국정원도 그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못 받는다고. 어쩔 수 없이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 없는 계엄이라는 방식을 택하지 않았겠나. 그런 추론이 가능한 거죠. 여튼 대통령은 그런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 상황에서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비상계엄이라는 거였고, 실질적으로 비상계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생각은 사실상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